예,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결혼 강의를 담당하는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시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시트, 엑셀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통합 문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통합 문서 파일은 시트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 엑셀 화면을 보게 되면 왼쪽 아래에 탭 모양으로 견출지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거기 시트 1, 2, 3 이렇게 적히게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장의 종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 워크시트의 편집. 오늘 뭐 학습할 주제이긴 한데, 이 워크시트,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워크시트, 엑셀 파일을 처음 열게 되면 통합 문서가 있고, 그걸 구성하는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범위를 선택한다든지, 데이터를 이동하고, 복사, 다른 것으로 이제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찾기, 바꾸기, 워크시트 내에서 특정한 문자나 숫자열을 찾아내는 거, 또 그거를 특정한 문자로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 이건 뭘까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보다 편리한 기능인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워크시트의 관리. 시트가 하나일 땐 상관이 없지만 시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순서를 맞춰준다든지 시트. 예, 제일 먼저 범위.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작업 대상을 선택하고 또는 그 작업 대상의 범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뭐 수식을 입력할 때는 는이라는 걸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연산자 또 대상 선택 그리고 수식의 입력이 종료되는 거는 엔터나 탭 키를 눌러서 표시하죠.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이건 뭐 개수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범위 선택의 첫 번째 인접한 셀인 경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나타났죠. 지금 C4라는 셀, 여기, 네, 여기에다가 이런 수식을 하나 집어넣고 싶거든요. 수식을 지금 이 식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셀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위를 지정할 때 그 범위를 지정한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화면에 표시되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일단 C4 셀에다가 는을 입력해갖고 데이터를 입력한다, 데이터 수식을 입력한다는 입력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A1, 여기가 되겠죠. 예, A1 셀을 선택을 해주면 거기다 는 하고 고대바로 A1이라고 바로 표시가 될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범위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여기다 딱 선택하게 되면 여기 A1이라고 여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롭 같이 객체를 선택하고 쭉 끌어당기는 드래그를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B2까지 내려올 겁니다. B2까지 여기서 쭉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소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콜론을 치죠. 콜론을 이렇게 땡땡이죠. 예, 콜론을 치지 않았지만 예, 내가 한 셀을 선택하고 다른 곳을 드래그를 시켰을 경우 그 선택한 범위에 여기 왼쪽 위하고 오른쪽 아래 이 두 셀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 모양의 어떤 범위를 지정하는 값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A1 땡땡 콜론이죠. B2라고 했죠. A1부터 B2까지 하나의 셀로 표시한다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셀의 범위를 나타내는 주소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데 이 콜론이 제일 중요한 거죠. 무조건 이게 밑에서 위로 올리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왼쪽 맨 위에 셀 주소하고 오른쪽 맨 아래 셀 주소로 범위는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이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범위가 선택될 때 어떤 수식을 집어넣는데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콜론이 들어간 주소값이 표시가 되면 이거는 어떤 범위를 예,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범위를 표시할 때는 중간에 콜론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콜론이 들어간 형태로 표시가 되면 이건 범위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요번엔 아까 같이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게 아니라 즉 좁은 범위, 작은 범위일 때는 화면에서 보면서 직접 마우스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 범위 지정이 가능한데 한 시트를 넘어는 큰 범위일 때는 쭉 끌고 내려가는데 좀 번거로움이 많거든요. 그럴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일단 왼쪽 위 셀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 요 왼쪽 즉 여기 색칠한 것 같이 1, 2, 3월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대해 이 범위를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즉 B의 네 번째, B4번 셀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띈 상태에서 쭉 가서 여기 D의 7번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를 딱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이 전체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셀을 선택을 하고 이동해서 Shift 키를 누르는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 선택한 그 셀부터 지금 선택한 곳까지를 하나의 범위로 지정을 해 줍니다. 예, 범위가 넓은 경우 이 방법을 씁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구나. 왼쪽 이 셀을 먼저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범위 끝부분에 놓고 Shift 키를 누르는 상태로 그 다음은 이제 인접하지 않은 셀의 경우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요거 하나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얘는 여기 요 형태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 형태로 이렇게 두 군데를 지정을 하고 싶거든요. 뭐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뭐 최대값을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이럴 때 해당하는 대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거형으로 해갖고 쭉 하죠. 그리고 데이터가 여러 개 열거될 때 어떻게 하죠? 콤마로 보통 분류를 하죠. 콤마 좀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그거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수식을 입력한다는 의미로 는을 집어넣어 갖고 입력 모드로 만들어 주고요. 마우스로 A1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쭉 잡아당기게 되면 첫 번째 범위 지정하는 방법 설명할 때 했던 방법이죠. 첫 번째 범위 지정할 때 설명했던 방법이요. 그래서 첫 번째 위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쭉 잡아당기게 되면 그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A1 땡땡 콜론 B2라고 표시가 되고 그리고 쉼표를 눌러서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전체를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전체를 범위로 묶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쉼표를 누르게 되면은 또다시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삽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C3를 클릭을 하고 D4까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걸 클릭하고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인접하지 않은 두 개의 범위를 집어 입력할 때는 콤마로 쉼표로 분리하면서 하나씩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범위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 마우스를 클릭하고, 물론 이제 입력 모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롭 쭉 긁어내는 방법, 또 첫 번째 걸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범위의 오른쪽 밑에 끝부분으로 가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클릭한 것과 지금 누른 Shift 키를 누르고 누른 것이 범위로 지정됩니다. 큰 박스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인접하지 않은 셀을 할 때는 앞에 사용한 한 덩어리 그 다음 범위의 계산 지금 좀 아까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했죠.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뭔가 분석해내는 또 계산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단순히 범위만 지정을 해도 요 오른쪽 아래 또는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치우친 쪽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선택한 대상 즉 지정된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표시를 해줍니다. 범위를 선택할 때마다 상태 표시줄에 계산 결과가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계산 결과인지는 뭐 직접 이런 데이터를 넣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범위를 선택하면 계산 결과가 오른쪽 밑에 상태 표시줄에 표시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부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봤더니 여기 이런 게 나오네요. 내가 예를 들어서 2, 3, 5, 6, 7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줬거든요. 이거에 대한 평균값, 또 데이터의 개수, 또 합계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기본적인 거,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거 합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데이터 몇 개 놓지 이런 거 확인할 때는 마우스를 쭉 긁어만 주게 되면 상태적으로 기본적인 표시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 상태 표시줄 여기요.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커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큰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면서 여기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 위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또 보도록 하고요. 요건 지금은 안 볼 겁니다. 여기서 볼 거는 여기 화면에 평균과 개수 합계가 나왔는데 그 밖에도 뭐 셀의 개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런 걸 여기다 내가 마우스로 메뉴가 나왔을 때 딱딱 클릭만 해주게 되면 이 항목이 상태 표시줄에 추가돼서 늘 범위만 지정하게 되면은 상태줄에 그 값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생각보다 기능이 많이 숨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단순한 상태 표시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태 표시줄에 사용자가 지정해서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예, 이번에는 범위 지정, 하나 행을 지정하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행, 행, 행열 둘로 구성이 되는 건 알고 있죠? 엑셀에는 통합 문서 속에 예, 워크시트라는 게 들어있다고 그랬고요. 지금 보이는 저게 되겠죠? 요거 예, 워크시트. 여기에 이 줄을 갖다가 행이라고 하고 여기 세로로 된 걸 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요걸 컬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얘를 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니까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행 번호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 줄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열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에 A, B, C, D 요걸 딱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즉 머리끼를 선택했을 경우 행 전체, 열 전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청량리, 왕십리, 용산, 대학로 있는데 요걸 청량리를 왕십리 밑으로 내리고 싶다 이럴 때 요걸 선택하고 잘라내서 밑으로 내리거나 복사해서 다른 데 삽입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인접한 여러 개의 행이나 인접한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요 Shift 키를 이용을 합니다. Shift 키를. 아까 셀 선택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죠.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내가 하나만 선택할 때는 해는 머리글에 들어있는 행이나 열 이름만 딱 선택하면 전체가 됐죠. 여러 개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 여기 4번 줄을 마우스로 딱 클릭합니다. 그럼 한 줄만 쭉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 띄고 그리고 여섯 번째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트럭을 딱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4, 5, 6번 세 개의 줄이 한 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인접한 것만 됩니다. Shift 키를 쓸 때는. 그리고 열로 할 때도 마찬가지죠. B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다음에 띄고 나서 D를 선택을 할 건데 이때 그냥 누르게 되면 D 하나만 선택이 되죠.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서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딱 누르면 B, C, D 세 개의 열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별건 아니네. Shift 키 쓰면 인접한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인접하지 않은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접하지 않은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경우 여러 개 행이나 열 얘기하겠죠. 이때는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합니다. Shift 키는 인접한 거, 컨트롤 키는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해도 되죠. 네.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그 머리글 선택한 경우 이야기합니다. 한 열, 한 행 요거만 선택이 됐죠. 여러 개 붙어있는 여러 개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이거 선택한 이후에 내가 끝나는 부분에 가서 Shift 키를 누르고 딱 클릭을 하면 주르륵 다 선택이 됐었죠. 그건 말고 나는 5번하고 난 7번만 쓰고 싶다. 요 두 줄만 복사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져가고 싶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5번하고 7번만 6번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5번 클릭 7번 클릭하면 두 줄이 선택이 됩니다. 뭐 같은 방법으로 열을 선택할 때도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B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D 선택 이렇게 하면 요 두 개만 B하고 D만 선택이 되는 거죠. Shift와 컨트롤의 차이점 요거 잘 기억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범위 선택 방법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인접한 작은 범위, 지금 설명한 모든 내용인데, 인접한 작은 범위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우스로 딱 클릭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 앤 드롭으로 쭉 선택한 범위가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진한 실선으로 선택된 셀들이 표시가 됩니다. 또, 인접한 큰 범위, 이 큰 범위와 작은 범위의 기준은 한 화면에 표시가 되느냐, 표시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어느 걸 써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큰 범위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그 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한 것에서부터 두 번째 선택한 것까지가 범위로 묶입니다.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선택 범위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됩니다. 직사각형 형태로요. 그리고 주소는 요 왼쪽 위하고 오른쪽 아래 이 두 값을 이용해서 합니다. 물론 순서가 바뀌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입력될 때는 일단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1, 땡, 땡, 2 이런 식으로 범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워크시트를 선택할 때 그리고 여기 Shift 키 이 두 가지 있죠. Shift 키를 이용해서 하는 전체 워크시트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셀 워크시트 맨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종이가 접힌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 셀이 선택이 됩니다. 또는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 워크시트가 다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거의 쓸 일은 없는데 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죠. 마우스를 한번 다 그 워크시트에 있는 버튼들 한번 다 눌러보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 날 때 한 번씩 꼭 눌러보기 바랍니다. 또 인접하지 않은 셀들을 범위에 포함할 때 아까 어떻게 했었었죠? 아까는 콤마를 누르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콤마 근데 여기는 인접한 셀 또는 그 범위를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다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요건 범위, 즉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얘는 수나 식 또는 함수의 입력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얘는 순수하게 선택만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선택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러면 입력을 하는 거는 나중에 그 주소를 활용해서 어떤 계산을 이루어지는 거고 선택만 하는 경우는 뭐 글씨 모양을 바꾸든지 배경 색깔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만 선택해서 복사해 간다든지 할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범위란 말을 하면서도 좀 명확히 구분이 되진 않았는데 이거 하면서 명확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수식에 들어갈 때는 콜론으로 표시된 일단 저렇게 수식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되는 건 다 이게 예, 범위 선택 방법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여기 아마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한번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각각 할 때는 하나만 클릭 되고 있죠. 여러 개 할 때 지금 Shift 키를 누른 경우겠죠.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인접한 셀들이 쭉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경우도 맞죠. 셀 할 때도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범위가 쭉 선택이 됐죠. 첫 번째가 시작, 두 번째가 끝 해서 그 범위 사이 다 됐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각각 인접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셀, 행, 열 다 동일합니다. 예,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좋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 이렇게 해서 전체 범위 Shift 키 누른 경우죠. 이건 컨트롤 키 누른 경우. 그리고 전체를 다 선택하려면 그죠, 왼쪽 위로 가서 이렇게 누르면 전체를 한 번에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기능이네요. 예, 인접한 셀들은 선택한 범위 모양은 늘 사각형으로 표시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실제로 연습을 쭉 하다 보면 사각형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각형으로 표시될 때 그 범위를 나타내는 값은 왼쪽 위 값하고 오른쪽 아래 값 둘을 조합해 가지고 중간에 콜론을 집어넣어 표시했습니다. 범위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만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키보드만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같이 사용해서도 범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들 잘 이해하길 바라고요. 또 일단 범위를 선택했으면 이걸 갖다가 단순히 서식에 적용할 건지 복사할 건지 이동할 건지 그 방법도 잘 결정해야 됩니다. 제시된 또
단순히 셀만 선택하는 실습 말고 인접한 행을 선택한다든지 행 전체 선택하는 거, 열 전체 선택하는 거. 아까 어떻게 선택했었죠? 행 머리끌, 열 머리끌을 선택하면은 바로 선택이 가능했었죠. 또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됐었습니다. 인접한 행이나 열을 선택하는 방법, 또 인접하지 않은 행이나 열을 선택하는 방법. 어떤 키 썼었죠? Shift 키 사용했었죠. 그래서 하나만 선택할 때 상관이 없는데 인접한 행을 여러 개 선택할 경우는 Shift 키를 누르고 첫 번째 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와서 마우스를 이동해서 마지막 부분을 선택하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됐었죠. 그리고 특정한 셀을 인접하지 않은 여러 개를 선택할 경우는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행 제목, 열 제목만 클릭을 딱딱딱 해주게 되면은 행이나 열만 떨어지지 않은 것도 선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방법 잘 확인하고 샘플로 제시된 예제 파일에서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예, 커피 향기 엑셀 파일 샘플로 제시된 겁니다. 여기서 인접한 범위 선택하는 방법, 인접하지 않은 범위 선택하는 방법 꼭 연습해 봐야 됩니다. 또 인접한 행열 또는 인접하지 않은 행열 선택하는 방법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했었죠? 어떻게 했었더라? 어떻게 했더라? 예, 범위 선택 방법은 어떻게 했죠? 예, 여기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까지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요만큼이 범위 지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접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쉼표를 누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요만큼이 또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하는 방법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인접한 행, 인접하지 않은 행, 아니 저기 셀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었죠? 특정한 열만 선택한다. 여기 가서 요걸 딱 클릭하게 되거나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게 여러 곳 인접한 곳이면 여기 클릭하고 Shift 키 눌러서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요 세 열이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할 때는 여기 클릭, 여러 개 할 때는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요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인접하지 않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예, 컨트롤 키 누르고 한다고 그랬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클릭하면은 요 줄만 선택이 됩니다. 예, 같은 방법을 해서 꼭 엑셀에서 복사 작업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복사하는 방법은 크게 봐서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밑에 그림과 같이 나온 것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한 셀에서 한 셀로 복사하는 경우 이건 단순하죠. 여기서 요 해당하는 A 두 번째 줄 선택을 해 놓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D의 두 번째로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바로 복사가 됐죠. 또 하나의 셀에서 여러 개 셀로 복사를 하는데 동일한 내용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여러 개의 셀에 동일하게 다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이럴 때는 요걸 갖다가 컨트롤 C 눌러 복사한 다음에 여기 D 다섯 번째 줄에서 F 다섯 번째 줄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은 요 세 개의 셀에 동일한 값이 다 입력이 됩니다. 원본도 살아있고 4번도 살아있으니까 이건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여러 개의 셀을 여러 개의 셀로 그대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 씁니다. 한 셀을 복사하는 방법과 동일하죠. 범위를 선택을 하고 A 여덟 번째 줄에서 B의 아홉 번째 줄까지 마우스 여기다 셀을 배치하고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범위 4개의 셀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D의 여덟 번째 줄에 있는 요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복사돼서 들어갑니다. 각각의 방법에 어떻게 조작하는지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복사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셀들을 복사하여 자동 채우기 연산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 리본 탭에 보면 아이콘들이 쭉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복사 작업은 이 두 버튼만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라내기, 잘라서 그러니까 이동이 되겠네요. 이럴 때는 대상 셀을 선택을 하고 또 범위를 지정한 이후에 잘라내기 컨트롤 X를 누르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셀 또는 범위 지정한 셀 전체가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리본에 있는 이 툴바를 하나하나 누르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위 모양으로 나오는 게 잘라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어떤 용지가 두 장 겹쳐져 있죠. 이게 복사 기능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도 동일합니다. 셀 선택하는 건 마우스로 이용을 하고요.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대신에 리본에 있는 이 툴바를 눌러줘도 됩니다. 가장 많이 수행되는 내용이 붙여넣기다 보니까 붙여넣기 아이콘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실수로 잘못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얼른 컨트롤 Z라는 요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실행 취소입니다. 실행 취소. 조금 이전에 했던 작업을 바로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기능이죠. 요 기능을 잘 알고 있다가 실수했다 싶을 때는 얼른 이 버튼을 눌러서 그 동작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취소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 기능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X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어딘가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어딘가 임시 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그 임시로 저장되는 장소를 좀 가려줬는데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본에 보면 맨 아래 클립보드하고 아래로 명령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확장 버튼 딱 누르게 되면 이런 클립보드 창이 열려서 현재 임시 장소에 복사되어 있는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텍스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도 저장이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Z에 대해서는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입니다. 물론 윈도우에서 쓰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다 제공이 됩니다.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또 파워포인트 이런 데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으면 아주 좋고요. 윈도우 탐색기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윈도우 시스템 OS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축키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을 때 클립보드란 말을 이용을 했습니다. 클립보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잘라내서 붙여넣는 과정을 통해 문서나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자료를 전송될 때 짧은 시간 해당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했습니다. 이 클립보드는 엑셀 프로그램이 아니라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자체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에 또는 엑셀 안에서도 시트와 시트 또는 통합 문서와 통합 문서 사이에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거나 복사를 할 때 이럴 때 그 경우를 쭉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워크시트 내에서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경우,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경우, 다른 통합 문서 오타 있네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워크시트로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기능도 앞에서 설명했던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가 다 수행이 됩니다. 또 이게 외부에 있는 다른 클립보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에도 이 데이터는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통합 문서를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의 엑셀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통합 문서만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문서로 가려면 또 다른 엑셀을 열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외부에 이 클립보드가 외부에 있는 독립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첫 번째 문서에서 복사한 내용이 클립보드로 들어가고 첫 번째 엑셀 프로그램을 닫았다 하더라도 클립보드에 저장되는 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합 문서에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통합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 클립보드에 들어있는 내용을 끌어내서 붙여넣기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동과 복사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알고 있죠. 복사를 했을 경우는 원본이 살아 있습니다. 원본이 있는 상태에 새로운 장소에 동일한 내용을 같이 입력해 주는 거고요. 이동, 무브를 했을 경우는 원본을 꺼내서 즉 이동 작업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데이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클립보드란 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클립보드랑 유사하게 나온 용어 중에 하나 클립 아트란 용어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파워포인트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아이콘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그림 같은 경우를 클립 아트라고 합니다. 네, 뒤에 아트가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딴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잘 만든 기호나 그림이 있으면 그걸 불러다 쓸 때 그 그림들이 들어있는 곳, 들어있는 그 그림 이걸 갖다가 클립 아트라고 합니다. 이 툴을 잘 이용하면 작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결과물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올 겁니다.
예, 셀 복사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단축키 설명했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면 복사가 되는 거고 V면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즉 복사 작업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된 슈트에서 A의 4번 네 번째 줄에 있는 청량이란 걸 갖다가 요게 A의 11번째 줄로 복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본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A 4번째 청량리 위치에다가 셀을 갖다 배치하고요. 마우스를 클릭해도 이동키로 이동해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A 11번 줄로 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사돼서 입력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A 4번 셀을 선택한 이후에 보면 이렇게 얇은 점선으로 해서 테두리 선이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경계면에 가게 되면 즉 테두리 선에 가게 되면 마우스 커서 포인터 모양 좀 바뀌게 됩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A의 11번째 셀로 이동을 하면은 동일한 내용이 복사가 됩니다. 즉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셀 테두리를 잡아 당기면 이동이 수행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특정 파일이나 아이콘을 복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윈도우 탐색기 창을 두 개 열어놓고 첫 번째 윈도우 탐색기에서 특정한 파일을 잡아당기는데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윈도우 탐색기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그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수행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는 게 더 편하고요. 그보다 더 간단하게 하려면 테두리 선에서 셀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잡아당기면 된다는 거, 아니면 리본에서 해당하는 아이콘을 순차적으로 눌러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무브 이동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도 아까 설명을 한 거와 동일합니다. 예, 이동할 때는 원본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본할 때 복사 단축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잘라내기 단축키를 눌러야 됩니다. 잘라내기 단축키는 컨트롤 X가 됩니다. X. 컷 하고 C 아닙니다. 컨트롤 X, C는 복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붙여넣을 곳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하는 위치로 그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여기 A4번째 총량이라는 것 갖다가 A11번째 셀에다 집어넣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 A4번에 있는 거는 없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A4번 셀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X 그리고 A 11번째 줄로 와서 A11번 셀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데이터가 이동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A 네 번째 셀 이거를 선택, 요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테두리를 딱 보게 되면 아이콘이 변한다고 했죠. 그때 Shift 키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셀을 쭉 잡아당겨 이동시키면 여기서 눌러서 쭉 이렇게 끌어다 갖다 놓게 되면 원본 데이터는 사라지고 새로운 장소에 그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셀의 이동, 무브 작업입니다. 이동, 복사 두 가지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이동할 때는 원본 데이터가 없어지니까 컨트롤 X 잘라내기를 쓰는 거고, 복사할 때는 원본 데이터가 살아있으니까 컨트롤 C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셀을 복사할 때 서식도 복사가 됩니다. 아직 서식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서식이라고 그러면 글씨 크기, 폰트, 배경 색깔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사할 때 나는 서식은 필요 없어, 글씨 사이즈는 필요 없고 데이터만 가져가고 싶어, 또는 복사하는데 식만 가져가고 싶어, 또는 난 서식 그대로 다 또는 서식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설정 대값을 구분해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해당하는 셀을 갖다가 딱 선택하고 자세히 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런 확장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역삼각형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서브 메뉴들이 제시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워낙 많죠 이거. 시간 날 때 하나씩 꼭 해보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값 붙여넣기 한번 보죠. 여기 자세히 보면 상징적인 그림이 뭐냐 그러면 어떤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면 이거 여기 퍼센테이지 표시를 썼네요. 그리고 함수값 이렇게 됐고요. 통째로 하는 거 그냥 됐고요.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테두리 같이 박스가 나고 점점점 나죠. 테두리선 복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있으면 숫자만 복사, 퍼센트 있으면 수식이나 표현 방식도 복사.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도 붓이 있고 여기도 붓이 있고 여기도 붓이 있죠. 붓. 그리고 리본 상자에도 보면 이 소리네. 붓이라고 하긴 좀 크죠.
이렇게 솔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식을 복사하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내가 여기 어떤 글씨가 있는데 이 밑에는 다른 글씨가 있고요. 근데 여기 글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만 글자체만 복사하고 싶다. 이럴 때는 원본 데이터 있는 곳에 갖다 놓고 이 붓을 딱 클릭해주면 원본 셀에 있는 서식만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적용할 셀에 가서 마우스로 딱 클릭을 해주거나 마우스로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은 그 원본 셀에 들어있는 서식만 대상 셀에다 다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붓은 서식이다. 요거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붓은 서식이다. 그리고 어떤 셀을 복사할 때 서식을 복사하지 않으려면 복사한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해당하는 것 선택을 해주면 되는, 값만 넣을 건지 아니면 표시 형식도 넣을 건지 아니면 서식도 복사할 건지를 단계별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요건 좀 레벨이 단순 복사, 단순 이동은 아니죠. 한 단계 업된 거예요. 시간 날 때 해보면 됩니다. 초보자는 굳이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분 나오면 이건 서식을 적용하라는 소리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붙여넣기 옵션, 아까 서식, 값, 식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모를 때는 밑에 선택할 붙여넣기라고 확장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전체 다이얼로그가 나와서 항목들을 전부 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붙여넣기 하는데 다 집어넣을 거냐, 식만 넣을 거냐, 값만 넣을 거냐, 서식만 넣을 거냐, 메모만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해줍니다. 훨씬 좋죠. 괜찮네요. 그리고 요것도 시간이 나면 요것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행과 열을 바꿈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표를 만들다 보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 밑으로 세로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줄수가 몇 개 안 되고 괄호로 항목이 너무 많어. 이럴 때는 원본을 복사한 이후에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할 붙여넣기 메뉴 버튼을 눌러서 행, 열, 바꿈을 누르게 되면 행과 열이 그대로 바뀌어서 표시가 됩니다. 가로로 표시되는 거는 세로로 나가고 세로로 표시되는 건 가로로 바뀌어가지고 표의 모양을 가로로 뚱뚱했던 걸 세로로 길게 키 크게 만들고 세로는 줄이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어떤 셀을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 거기서 참조한 셀이 있는데 그 셀이 복사한 영역에 포함이 안 되면 복사 새로 갖다 놓은 곳에서, 그러니까 복사한 곳으로 우리 저기 먼저에서 상대 주소, 절대 주소 설명할 때 나왔었죠. 복사했을 때 절대 주소는 원래 주소값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상대 주소 같은 경우는 복사했을 경우 복사한 곳을 기준으로 주소가 모두 재설정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복사했을 경우 식이 적용된 경우는 값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선택할 붙여넣기에 내용에 있는 셀만 붙여넣기 또는 값 요 체크를 하게 되면, 값을 체크하게 되면 수식을 무시해버리고 결과값만을 복사해 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여넣기를 할 때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붙여넣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실습을 한 거는 빈칸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이동해서 붙여넣거든요. 근데 붙여넣는 그곳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이터가 이미 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밑으로 내려보내고 거기다 삽입을 시킬 건지 아니 위에 덮어 씌울 건지 또는 이걸 오른쪽으로 밀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일단 누르면은 여기에 또 이런 걸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붙여넣기 할 때 셀을 오른쪽으로 밀 거냐 셀을 아래쪽으로 밀 거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싶은데 여기 이미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이거를 이쪽으로 밀어내, 원본을 밀어내고 빈칸을 만든 다음에 새 걸 집어넣을 거냐, 얘를 아래로 밀어내리고서 새 것을 빈칸을 만든 다음에 새 것을 집어넣을 건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도 합니다. 굉장히 좋죠. 내가 1000명의 학생 성적을 쭉 입력하는데 신나게 입력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 명 걸 빼먹고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쭉 가봤더니 1000개가 나와야 되는데 999개밖에 안 나왔던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입력할 수는 없죠. 그럴 때 뭐 방법은 있죠. 잘못된 것을 찾은 다음에 그 아래 거만 쭉 잘라내기 붙여넣기로 옮기는 방법도 있죠. 물론 그래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으로 여기다 셀을 삽입하는데 아래로 밀기 기능을 하면 지가 알아서 밑으로 딱 내려준다는 거죠. 알면 편한 겁니다.
모르면 조금 불편할 뿐이고요. 예, 과제 자료실에다가 아마 제가 극장 입장객 수라는 엑셀 파일을 올려놓을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 셀에서 다른 셀로 복사하는 작업들을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다른 셀로 복사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극장 입장객 수라는 제시된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혹시 파일이 없으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직접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림 파일이 없기 때문에 못했어 이런 말 통하지 않고요. 이 파일을 직접 만들고 파일 이름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연습해야 될 내용은 셀의 내용을 다른 셀로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거든요. 여기 제목 똑같이 있고요. 아래는 2월달로 있죠. 예, 요걸 갖다가 요 밑으로 복사하는 거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정리한 다음에 어떤 파일이 완성된 걸 보자는 것보다 여러분이 앞에서 설명한 그 기능들을 직접 해봐라 그런 의미니까요. 복사할 때 어떻게 했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사용했고요. 이동할 때 컨트롤 X, 컨트롤 V 사용했습니다. 아니면 리본에 여기 요 기능 이용했었죠. 그걸 이용해서 꼭 본인이 직접 실습해 봐야 됩니다. 엑셀은 쓰는 법을 지금 우리 배우는 거거든요. 외워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설명한 걸 들었다고 해서 그 기능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손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동작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에 있고 마치 내가 처음에 이게 키보드 컴퓨터 입력할 때 키보드 자판 핸드폰에서 문자 입력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눌렀었잖아요. 근데 좀 숙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키보드 자판, 핸드폰 자판 글자체 막 누를 수 있죠 위치를. 그거와 마찬가지로 복사 이동을 하고 복사할 때 무슨 버튼 눌러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복사 이렇게 하고 이동 이렇게 하면 되지. 입에서도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복사 이동 작업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해야. 예, 그 다음은 데이터를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방법 실습입니다. 실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장 입장객 수 다른 시트란 엑셀 파일을 제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복사 이동은 클립보드라는 그 윈도우에서 정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거든요.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복사하거나 이동할 것들이 이미 잘라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워크시트 내에서 이동하고 복사하는 거 꼭 해봐야 되고요. 또 워크시트 간에 다른 워크시트에다가 이동하고 복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통합 문서에도 그걸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을 꼭 직접 연습해 봐야 됩니다. 방법이 되게 많네.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다 동일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 단지 내가 작업한 시트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리고 클립보드라는 걸 쓰기 때문에 엑셀 프레임이 종료됐다가 다시 열어서 작업을 해도 그 데이터는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보드 우리는 보이지 않고 일부러 불러내죠. 필요하면 열어놓고 쓸 수도 있었죠. 리본의 왼쪽에 클립보드랑 아래 확장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왔었죠. 그걸 이용해서 직접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해해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도 그렇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극장 입장객 수 다른 시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연습해야 될 내용이 뭐죠? 앞에서 한 시트에서 이미 다 해봤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할 내용은 셀의 내용을 다른 워크시트로 복사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랑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여기 시트 탭이 두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시트 탭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엑셀하고 통합문서 1을 열게 되면 시트가 하나만 들어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려면 어떡하죠? 여기 더하기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시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 버튼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럼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내용 전체를 갖다가 복사해서 시트 2 지금은 시트 1에 2에다 집어넣고 싶다 어떻게 하죠? 범위 선택 컨트롤 C 물론 여기에 요 복사 버튼 눌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트 요 탭, 요걸 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걸 딱 누르면은 화면이 바뀝니다. 거기 가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동하기도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열려 있는 이거를 또는 앞에서 만들었던 극장 입장객 수란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 시트 2에다도 한번 붙여넣기 한번 해보죠. 즉 다른 통합 문서에서 복사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도 이 파일에서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시하는 어떤 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즉 파일이 없을 경우 직접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예, 지금 워크시트 시트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설명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범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했었죠? 마우스를 클릭하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쭉 잡아당기게 되면 어떤 값이 나왔죠? A1에서 B5까지 내가 잡아당겼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중간에 이렇게 땡땡 점이 찍히죠? 이걸 콜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콜론은 어떤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1 셀부터 B5, B5번째 줄에 있는 셀까지를 하나의 범위를 지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할 때는 하나의 셀만 지정하는 방법, 인접한 셀을 지정하는 방법, 또 인접하지 않은 셀을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죠? 하나의 셀은 그냥 하면 되고 한 덩어리면 쭉 긁으면 됐었죠. 인접하지 않은 셀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또 다른 곳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침표를 누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상관없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콜론이 들어가는 경우는 주로 어떤 수식이나 참조, 함수 속의 참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 이동, 복사 차이점 이야기했죠. 원본이 남아있느냐 없어지느냐의 차이라고 그랬고요. 단축키 설명했었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또는 잘라내서 붙여넣기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떤 때 어떻게 쓰는지 여기서도 또 하나 설명한 게 또 있었죠. 하나만 하는지 여러 개를 하는지, 여러 개를 할 때도 붙어있는 놈을 하는지 떨어있는 놈을 하는지 이렇게 구분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거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우스 쭉 긁어서 범위를 지정해도 되고요. 또는 그게 큰 경우 한 시트보다 더 넓은 범위일 경우는 마우스 끌어 쭉 따라 내리기가 좀 귀찮거든요. 이럴 때는 첫 번째 거를 선택한 이후에, 즉 왼쪽 위의 셀을 먼저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띄워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부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왼쪽 맨 첫 번째 왼쪽 위에 선택한 거는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계속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범위 오른쪽 밑에 가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으로 딱 클릭하게 되면 처음에 선택한 셀부터 지금 클릭한 그 셀까지를 직사각형 형태로 해서 전체를 범위로 지정하고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큰 거 할 때는 Shift 키를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 인접하지 않은 셀을 선택하는 경우는 수식에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쉼표를 쓴다고 그랬고요. 단순히 이동과 복사를 한다면 쉼표를 써가지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수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저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Shift 키면은 전체 범위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하나로 묶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클릭하는 것들, 범위를 긁어주는 것들만 화면에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셀렉트, 즉 점선으로 두꺼운 선이 나서 약간 흐리 반짝반짝하는 걸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인접한 거, 인접하지 않은 거 잘 구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가 되질 않았네요. 내가 지금 막 이동이나 복사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 잘못했어. 이럴 때 어떡하죠? 그럴 때는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이동시켜 버리면 됩니다. 뒤로 이동, 취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컨트롤 F와 컨트롤 H 그리고 찾기, 바꾸기, 사용자 지정 목록 이런 부분인데 이거 바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워크시트 내에서 이동 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인접한 거, 인접하지 않은 거 할 때 단축키를 쓰는 거 아니면 리본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하는 거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